정보경찰이라는 게 그 대외협력 업무, 신원조사, 집회 시위 관리 등을 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업무가 뭐냐면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해 봤더니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이 22.5%예요. 그리고 정작 범죄 첩보 작성은 1.3%예요.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이제 문제점이 최근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이제 강신명 청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경찰총장이 있죠. 모두 2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이더라고요. 60%예요. 이게 사실 출세의 뭐랄까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세를 했는지는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문제인데 이걸 왜 놔뒀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실로 드러난 보고서 가운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정보경찰이 수집해서 보고를 올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경찰청 정보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전국 각지의 민원들 또 해결해야 될 지역의 수건들, 또 시기와 뭐 절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국민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아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대통령 메시지에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무슨 그 정책에 반영하게 한다든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꼭 정치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저 수사를 받은 한 정보경찰관도 선거철만 돌아오면 청와대에서 지역 그렇죠. 정보를 요구한다.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 할 도리가 있냐. 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동원하기 좋은 정보경찰력을 동원해서 뭐 정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6년에 예, 대구에서 이제 친박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후보들이 유권자들한테 별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경찰이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혁신센터 가가지고 여기도 방문하고 저기도 방문하고 실제로 친박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한 거죠. 경찰의 보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정권을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 따라서 정보 경찰을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게 아직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냥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도 하고 선거에 대해서 동향 파악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그걸 잘하면 승진도 하고 아까 경찰청장 얘기도 하셨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강신명 청장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경찰정보관 교육 자료에 보면 경찰 정보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들의 조직 이데올로기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정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 요령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비단 어떤 요구가 있다, 어떤 동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그건 빵점짜리 보고서고 그런 동향이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응 방안까지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100점짜리다. 여기 진짜 그 배점 기준이 있네요. 그러니까 기록만 하면 2점, 통보를 하면 5에서 10점, 그다음에 중보를 하면 10에서 20점, 상보하면 20에서 50점, 4단계로 평가 기준이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